발표할까요? 예,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교동초 교사 김수광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롬북 활용이고요. 크롬북이란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테고 이미 활용하시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저는 크롬북이란 이런 것이다, 이 정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소개 정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스마트 패드는 구비되어 있는데 사실 스마트 패드의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데스크탑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의 단점들도 있고요. 이 크롬북은 이런 기기들의 중간 포지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는 샘플로 연구회에서 지금 크롬북을 한 대 받아서 활용을 해보고 있고요. 이제 주변 선생님들한테 크롬북을 같이 지금 써보면서 선생님들 반응이 괜찮으면은 이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볼까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런 장면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노트북을 사용을 하셨든 간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셨든 간에 교실에서 오랜만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조사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꼭 이런 업데이트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런 컴퓨터를 매일 활용을 하면은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될 텐데 우리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노트북 기반 수업 단점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수업을 꼭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몇 대씩 업데이트가 되어서 시간이 소모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업데이트가 되는 컴퓨터들을 대비해서 또 여분의 컴퓨터가 필요한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롬북이 이런 단점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크롬북이라는 것의 개념은 이제 크롬 OS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휴대용 컴퓨터를 말하고요. 기존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이제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조금만 사용을 하면은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펜이 탑재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롬북의 이제 일부 모델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은 일반 노트북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따가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이제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터치가 되고요. 또 다른 점은 이렇게 펜으로 필기가 가능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크롬북을 이제 처음 샀을 때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언박싱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네, 언박싱 영상, 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봤다시피 구성품이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마우스도 없죠. 그래서 그리고 스타일리스 펜이 있고요. 아까 화면은 더 터치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롬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마우스 없이 먼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과 화면 녹화, 오피스 편집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크롬북을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활용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로봇 교육, 학습 사이트 이런 것들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과학 시간의 모습인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마우스가 필요 없고 또 180도 폴딩도 되고 전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과학 시간의 모습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크롬북은 이런 데에서 더 힘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확장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화면 녹화 그리고 오피스는 365 계정 필요하고요. 이렇게 오피스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또 엔트리라든가 스크래치 같은 이런 웹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에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요. 스파이스박스라든가 이런 블록 코딩 사이트에서도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피지컬 컴퓨팅에 이제 활용이 가능한지 이제 문의가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햄스터 로봇 구동이 되긴 하지만 사실 좀 불편하죠. 불편하고 또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편리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 수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 학교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롬북 같은 경우는 노트북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 적당한 가격이고요. 아까 제가 개봉기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린 모델은 40에서 50만 원대 모델이고요. 조금 더 저렴한 30만 원대 모델의 크롬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크롬북을 학생 수에 맞춰서 좀 구비를 해 놓는다면 소프트웨어 교육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교육 캠프라든가 뭐 메키메키, 마리오 게임, 막기 연주 이런 것들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레고 위두라든가 EV3 로봇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크롬북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관리가 편합니다. 크롬북은. 그래서 교육용으로 쓰기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학스터라든가 칸 아카데미 이런 것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래서 크롬북의 장점은 유지보수가 쉽고 보안이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기기가 제어 앱을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멀티 로그인 가능하고요. 아까 봤다시피 소프트웨어 교육 등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없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청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들 굉장히 무거운데 이런 교육청 프로그램 활용할 필요 없고요. 또 이제 제가 올해 정보 담당인데 좋은 점이 뭐냐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쓰면은 선생님들이 뭐가 안 된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크롬북은 딱히 그런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가 필요 없고 이제 한 번씩 와이파이만 잡아주면 크롬북 관리는 그게 끝이어서 관리가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크롬북이라는 게 이제 또 생소하기 때문에 사용을 또 꺼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밑에 보면은 게스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게스트 모드로 입장을 하면은 별다른 계정 로그인 없이 크롬이 바로 뜹니다. 그러면 그 크롬으로 웹 기반 조사 학습을 하고 웹사이트를 충분히 활용하고 닫고 끄고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관리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절차 없이 게스트 모드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알려드리고요.
이 게스트 로그인 기능의 장점은 흔적이 남지 않고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크롬 브라우저가 사용되기 때문에 웬만한 웹 기반 수업은 전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 Suite 계정이 이제 학교마다 다를 텐데 만약에 있으시면은 이 크롬북이 조금 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기당 최대 18명까지 멀티 로그인 가능하고요. 로그인 즉시 개인 계정과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점들에 비교해서 단점들도 있는데요. 단점은 이제 반드시 와이파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큰 단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다들 이제 핫스팟을 활용하기도 하고 에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와이파이가 없는 곳을 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하지만 와이파이가 없으면 크롬북은 거의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라든가 포토샵 같은 이런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들은 크롬북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크롬북을 실행을 했을 때 학교에서 AP 기기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측 하단에 와이파이 여기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EAP 방식을 PEAP로 바꿔주고 서버 CA 인증서 확인 하나로 바꿔주면은 또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크롬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괄의 배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G Suite 중간 관리자 계정을 받으셨으면 그 계정을 이용해서 관리자 콘솔에서 일괄적으로 앱을 배포하고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이제 중간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기능은 5가지, 최대 5가지가 뜨고요. 여기에서 기기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자,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앱 및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앱을 배포하고 싶은 이제 이 하이 조직이 뜨게 됩니다. 이 하이 조직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밑에 보면은 더하기 버튼이 있죠. 이 조직에 관해서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깔고 싶은 앱을 선택해서 크롬 앱을 배포를 해보면 됩니다. 여기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은 4가지 기능이 보이게 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4가지 기능인데 첫 번째가 강제 설치 및 고정 기능이고요. 그 다음 강제 설치, 그 다음에 설치 허용, 그 다음 차단입니다. 강제 설치 및 고정을 하게 되면요. 학생들의 크롬북 작업 표시줄에 설치가 되고요. 그 프로그램들이 그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되어 있게 됩니다. 강제 설치 기능은 말 그대로 강제 설치만 하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고정은 되지 않습니다. 설치 허용은 학생들에게 설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열어줄 수 있고요. 차단은 이제 이 앱들이 유해 앱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롬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CEU 라이센스로 이제 평가를 하는 기능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평가를 한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올해 1학기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단평가를 봤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사실 제가 전학년도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 정도 나오면 안 되는 친구들이었는데, 너무 점수가 높게 나와서,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CEU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좀 강력한 보안 기능들이 있어요. CEU 라이센스는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 약자로 크롬북을 업그레이드해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고요.
이 크롬북을 잠금 모드로 시험을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시험 문제를 캡처를 하거나 저장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웹사이트 등에서도 띄우는 것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보고 있다가 끄거나 로그아웃을 했을 때 교사한테 그 과정들이 이메일로 바로바로 알람으로 전송이 되고요. 또 크롬북 기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이 분실된 기기를 비활성화하고 기기에 표시된 문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CEU 라이센스는 이 평가를 보게 되었을 때 크롬북 외에는 접속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체크하시는 형성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클래스팅이라든가 이런 데에 링크 걸어서 친구들이 그냥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만은 사실 진짜로 그 평가가 성적에 들어가는 평가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CEU 라이센스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신빙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장면을 보게 되면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텐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잠금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또 이제 설문지 퀴즈 기능 시에 이제 이렇게 퀴즈 옵션에 잠금 모드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은 해당 계정에 사용 가능한 이 CEU 라이센스가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CEU 라이센스의 구입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보통 CEU 라이센스는 한 대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잠금 모드가 설정된 평가를 본 학생 화면인데요. 보시면 잠금 모드가 사용 설정됨 이렇게 화면이 뜨죠. 네, 이렇게 뜨고 퀴즈를 시작하면 탭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열 수 없습니다. 다른 탭에서 작업 환경이 사라지지 않도록 네, 그 다음에 이 설문지 제출하면은 기록이 됩니다. 본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안이 강화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학생이 시험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서처럼 이메일로 알람이 옵니다. 보면은 이 계정의 친구가 8시 41분에 열고 8시 42분에 다시 열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밑에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9시 6분에 열고 9시 8분에 다시 열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교사에게 학생이 시험에서 이탈했을 때 이메일로 알람이 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롬북이 아닌 기기에서 시험 문제에 접근할 시에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이 퀴즈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관리 크롬북을 사용하는 응답자만 이 퀴즈를 열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면서 관리 크롬북, 그러니까 계정이 지급된 그 크롬북 외에는 그 시험 문제에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크롬북 CU 라이센스는요, 그 구글 파트너사 이런 곳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아까 가격은 대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CU 라이센스 구입 후에 이제 크롬북에 활성화시키려면은 이제 크롬북을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기존에 이런 것들 앱을 깔아놨더라도 전부 다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제 초기화는 파워워시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이 파워워시는 크롬북의 설정 초기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는 설정 메뉴를 이용한 초기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설정 초기화에 들어가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파워워시가 되고요. 아니면 로그인을 할 때 로그인 화면에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R 이 네 가지 단축키를 길게 누르게 되면은 이 파워워시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또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초기화가 된 이후에야 CU 라이센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크롬북을 초기화한 상태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옵션 더보기에서 기업용 등록 버튼이 있거든요. 이 기업용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해서요. 다음 버튼 이제 하는데 계정을 입력했는데 라이센스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뜨게 됩니다. 만약에 구입한 라이센스가 있게 되면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네, 이렇게 등록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크롬북에 대한 기능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롬북은 이제 크롬과 연계해서 좋은 점들은 방금 봤다시피 이 보안에 강력한,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 이 스마트 패드하고 노트북을 합쳐서 사용하는 그런 좀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크롬북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채팅이나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크롬북에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선생님, 그 크롬북 관련한 영상, 네. 언박싱 영상 하나예요? 네. 그 로그인 화면이 네. 굉장히 너무 그 뭐라 해야 될까, 별도의 절차 없이 너무 간단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써보면 진짜 너무 편하게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 영상 보시면 제가 크롬북 들고 있는데 보면은 네, 180도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터치도 되고요. 네,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여기 펜 보이시죠? 펜으로도 사용하고, 장점이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페퍼민트 선생님, 일단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흔히 쓰는 노트북이 윈도우 버전이 아니라서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한글 문서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일러스트 프로그램, 뭐 파워포인트, 뭐 오피스,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던 게 약간의 단점이라고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구글 크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도 32GB 정도 되지 않아서 다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크롬북이라서 만약에 노트북을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크롬북이냐 노트북이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간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4시부터 G Suite 계정 및 뭐 G Suite 관리자 콘솔에 대해서 발표 드릴게요. 한글 파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게 큰 장애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뭘 사용하냐? 이게 방금 첫 번째 시간에 구글 닥스,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윈도우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윈도우에서 쓰던 프로그램을 쓸 수는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일단 용량 자체가 크롬북 용량 자체가 32GB가 밖에 안 돼요. 크롬북으로 업무 포털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긴 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크롬북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구글 그 동영상 어플을 다운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동영상 편집 앱을 설치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다 하고 유튜브로 바로 인코딩을 해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쓰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은 윈도우에서 쓰는 동영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동영상 앱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윤석권 선생님 잠시만요. SD 카드 관련해 가지고 문의 넣었어요. 그리고 김성민 선생님이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어떤 걸 구입하면 좋은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김수강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게 최신 크롬북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기종 제가 카페에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구글 크롬북은 외장 하드 연결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SD 카드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네요.